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22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우울하고 안타깝고 짜증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 같지도 않은 망언과 그 캠프의 말 같지도 않은 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하고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건 말 같지 않은 말이고 망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망언을 거둬들이는데 무려 5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52시간이면 얼마나 긴 날입니까? 그러고도요, 윤석열 캠프는 개에게 사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날 다음 날 진위가 왜곡됐다, 뭐가 더 잘못됐냐라고 버티더니 이틀 만인 어제서야 오전에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이건 사과가 아니고 유감성수를 표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해명에 치중을 했습니다. 제 발언은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게 결코 아니다.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하겠다는 뜻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5.18의 희생자라든가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치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유감 표명을 한 지 3시간 40분 지나서 다시 오후에 어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떠밀리듯이 사과를 한 겁니다. 발언한 지 그러니까 52시간 만입니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한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의 진위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건 옳지 못했다. 발언의 진위가 왜곡되었다면서 책임을 돌린 건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 발언이 늘 편집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게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말을, 이거 역사적인, 역사관이 어떤 이렇게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지 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해보면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왜 전두환을 소환했을까? 경선을 앞두고 좀 불안하니까 당심을,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당심을 잡기 위해서 전두환을 소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면 후보가 된다 한들 본선에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본선에서 호남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40대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소탐마저 대실입니다. 소탐 대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한 적은 없고 통치만 했다. 윤석열 후보의 그런 인식에는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저 견해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두환 때 무슨 놈의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전두환이 각 분야에 대해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40년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정책을 한번 봅시다. 언론 통폐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학원안정법 파동이라고 학원을 거의 그냥 완전히 옥죄려고 했더니 학원안정법 파동은 어떻게 됩니까? 삼천교육 때는 또 어떻습니까? 수천억 원의 뇌물을 받은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도 지금도 아직까지 환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게 다 최고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나오는 훌륭한 업적입니까, 이게? 경제가 일부 잘됐다 하지만 그건 놔두고 어떻게 이런 사례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언론계 종사했던 사람한테 언론 통폐합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정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최고 전문가를 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이게?
그 위임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누구에게 각자 전문가에게 두어서 국정을 잘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예를 든다면 전 세계에 많은 사례를 두고 하필이면 왜 전두환 정권 예를 들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5.18 광주 5.18 묘소가 민주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사죄한 건 또 뭡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남에서도 정치를 잘했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면은 호남에 가서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아니 호남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박종철 군 고문치사가 최고의 전문가를 조사했습니까? 언론관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서 언론 통폐합을 했습니까? 수천억의 뇌물을 최고의 전문가들을 줬기 때문에 한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지금 서진정책, 호남을 자꾸 파고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이거는 저는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으로 거의 다 날라갔다고 봅니다. 안 그런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부폰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경박한 표현으로 아무거나 들이대고 뭐 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해도 그 제일 처음에는 뭐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다가 유감을 표명하다 나중에 사과하는 저런 둔감한 태도로 나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 참 걱정됩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5.18 후인 8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취임 첫날 광주를 찾았었는데 어제 일정이 없이 다시 부랴부랴 호남을 찾았습니다. 여수 순천을. 그러니까 여순 사건의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를 하고 당 대표실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실에는 전두환 대통령 사진이 없다. 그분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기념하고 추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저희 당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특히 호남 관련 반론을 할 때 최대한 고민을 해서 발언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호남의 국민의힘 당원들도 달래고 현지 언론인도 설득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가 이런 걸 보면서도 결국은 52시간 만에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겁니다. 이게 52시간이나 걸리는 나는 5분도 안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요. 더 기가 막힌 건 윤석열 캠프는 그 캠프가 관리하는 윤석열 총장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캠프가 관리하는 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착잡하다고 써서 글이 이런 정도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봐도 그래요. 왜 하필이면 올릴 때 사과는 개에게 한다는 건지 개에게 준다는 것인지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국민에게 봤을 건 고집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는지. 대통령이 돼서도요, 윤석열 총장이나 참모들이 이렇게 귀를 말고 오불가능이면은 시스템 국정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캠프에서는 사관을 개해줘. 이게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준석 대표 말대로 정치가 없고 통치가 없던 시절 50을 꿈꾸는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두환 대통령 동정부터 뉴스가 시작돼갖고 땡전 뉴스라는 말이 유행했던 그때입니다. 그렇게 비판받던 50의 악몽이 생각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캠프의 최고 실세라는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이라는 사람은 개인의 인스타이라는 것이 너무 무겁고 딱딱하면 재미가 없다. 약간의 재미를 가면 이 인식도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돼요. 원내대표까지 출마했던 다선 의원인 권성동 의원은 저것이 그냥 재미 차원에서 올렸다고 받아들이는 그 판단이 더 독특하다 이거죠. 이러면 전두환 때 그때 홍수가 나고 무슨 난리가 나도 전두환 대통령 동정부터 하던 땡전 뉴스 그 뉴스를 거의 안 보다시피 했대. 이런 판단을 하고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이걸 설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캠프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여수 순천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세영만은
부동산 원전 정책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또 여기서도 전두환 대통령을 또 칭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사들로 둘러싸이고 윤석열 총장이 사물과 사태, 이슈 인지 능력이 이러고 판단 능력이 이렇는데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였다고 하면은 후보가 된들 본선에만 이길지가 의문입니다. 국정을 잘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오늘 유승민 후보하고 1대1 맞짱 토론이 있는데 어떤 격론이 오갈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만 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